안녕하세요, 시스터 키친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원하게 야채랑 비벼서 드시라고 닭가슴살을 올린 비빔 메밀국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국수 삶기 전에 야채를 좀 썰어 놓고요. 그 다음에 국수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밀국수가 보통 찬 성질이라고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을 같이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재료들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는 갓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 막국수집에 가보면은 갓김치 주는 집들도 있거든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음식입니다. 야채 중에서도요, 찬 성질이 아닌 재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가 있는데요. 저 메밀하고 무는 그런 성질에서도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가 있으면 무도 이렇게 얇게 채 썰어서 해주셔도 되고, 무가 없다 그럼 무순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당근을 좀 채 썰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파도 채를 좀 썰어서 그대로 준비할 건데요. 요즘에 이제 햇양파가 나와서 굉장히 아삭하면서 맵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햇양파가 있으면 햇양파는 그냥 쓰셔도 되고, 난 좀 매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을 좀 빼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 주셔도 되겠죠. 오이 또 뺄 수가 없죠. 신선한 맛도 있고 푸릇푸릇한 색깔도 있어서 오이도 곱게 채를 썰어 주시는데, 의외로 또 오이 안 드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뭐 오이 빼시고 다른 푸릇푸릇한 야채를 좀 많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 좋아해서 비빔국수 할 때는 오이를 굉장히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이도 채를 좀 썰어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채를 썰어 주시게 되면 채가 훨씬 더 곱게 잘 썰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채를 좀 일정한 두께로 썰어 주세요. 그래서 오이 좀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추는 뭐 어느 거나 좋아요. 저는 상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로메인 레터스가 있어서 로메인 레터스를 좀 썰어 주도록 할게요. 요즘 상추 많이 나오니까 상추도 썰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로메인 레터스, 양상추 뭐 어느 거나 좋아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보라색 양배추는 맛도 맛인데 아무래도 맛보다는 색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색을 내는 게 우리 식탁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을 내기 위해서 보라색 양배추는 좀 넣어주시는데, 이건 많이는 넣지 마세요. 많이는 넣으면 색깔이 굉장히 강렬해서 이 보라색 양배추만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깻잎. 또 깻잎은 향이 좋아서 이런 국수 같은 데 넣어주시면 아주 향기롭죠. 그래서 깻잎을 좀 넣어주시는데, 깻잎도 곱게 채 썰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얘는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얇게 썰으면 나중에 양념에 버무려졌을 때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채소에 비해서 조금만 굵게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메밀은 차가운 성분이니까 따뜻한 성분인 채소라든지 양념이랑 같이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갓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연겨자가 갓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갓하고 이 연겨자하고 패밀리가 아니라 한 몸인 거죠. 그래서 갓김치를 못 곁들여내시면 연겨자를 풀어서 양념장에 조금 넣으시는 게 메밀국수를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양념이 있지만 이 중에서 액체류, 간장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액체류, 아니면 물이라도 괜찮아요. 이거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겨자를 잘 풀어주세요. 액체를 조금만 넣어서 잘 풀어줘야지 이게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양념을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매콤한 맛 나게 고춧가루 준비했으니까 고춧가루 넣고요. 간은 간장 넣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식초하고 설탕 잘 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깨소금도 좀 넣어주시고, 그럼 뿌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식초가 들어갔지만 오늘 같은 이런 비빔국수는요, 야채들이 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좀 넣어주시면 야채들을 부들부들한 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만들어지면 양념장을 놔두고 국수만 이제 삶아지면 다 섞어서 드시면 되죠. 그래서 국수를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끓으면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좀 넣으세요.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요. 국수 삶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국수가 들어가서 쫄깃쫄깃하게 삶겨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넉넉한 물, 그 다음에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넣는 거, 그리고 소금이에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국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양 넣으실 때도요,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서 넣어주세요. 그냥 한 뭉태기 꾹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넣자마자 이런 생면이라고 그러죠. 이 생면은요, 막 젓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 끊어지니까. 근데 겉면 같은 경우에는 넣자마자 안 섞어주시게 되면요, 자기네들끼리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 점 주의하시고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생면이든 겉면이든 뭐 메밀국수든 우리나라 소면이든 쫄면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끓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넘치기 직전에 물을 약간만 부어주세요. 그게 이제 이 생면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겉면일 때는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겉면 같은 경우 겉은 바짝 말라있고 속도 바짝 말라있잖아요. 계속 끓이게 되면 겉만 잘 익지 속이 잘 안 익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어 넘치려고 할 때 물을 조금 부어주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삶아가지고 탱글탱글 하려면 또 찬물에 바로 헹궈 주셔야 돼요. 그래서 헹궈 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꼭 잘 빼주시도록 하세요. 참기름을 조금만 더 넣고 섞어주세요. 그럼 아무래도 참기름이 버무려지니까 국수가 좀 붙을 염려도 없겠죠.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둔 양념장 있죠. 이 양념장을 다는 말고요, 요것만 넣고 좀 섞어주세요. 그럼 훨씬 더 야채하고 나머지 닭가슴살 이런 거랑 섞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섞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닭가슴살도 담아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양념장은 여기다 뿌려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호에 맞게 어느 분은 좀 싱겁게 드실 테고 어느 분은 좀 짭조름하게 드실 테고, 그런 분들은 양념장을 조금 더 곁들여서 먹게 옆에다가 곁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